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정사, 왜 부정사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을까요? 부정사는 정해진 게 없어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입니다. 어떤 때는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죠. 첫 번째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라고 하는 말 우리 흔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명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죠. 보호 역할을 하죠.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동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는 우리는 명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명사구, 또 주어 동사를 이루는 절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명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on earth.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덩어리로 봐줘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덩어리 이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이주로 처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The beggar turned out to be a thief. To be a thief. 그 도둑은 밝혀졌다. 무엇으로 밝혀졌다. 무엇으로 도둑으로 밝혀졌다. To be a thief. Was enables a man to be charitable. 요것과 요것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죠. 이것도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됩니다. 부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The boy refused to do what his brother told. 이거 보세요. 이 덩어리가 refus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다음에 이 문장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A heavy responsibility rests on you to support your parents. 막중한 책임감이 너에게 달려있다. 막중한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복양하는 것. 우리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 동격은 비동사를 넣고 문장이 성립되면 동격이라고 얘기했죠. 막중한 책임감, a heavy responsibility is to support your parents. 비동사를 넣고 성립 가능합니다. 동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부정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not a man to be disheartened by a single failure. 단 한 번의 실패로 낙담할 사람이 아니다. 무엇 어면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Can you give me an work to do? 나에게 할 어떤 일 좀 줄 수 있나요? 무엇 any work.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 would like a more comfortable chair to sit on. 나는 앉을 좀 더 편안한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sit on, 앉다. 앉을 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you do the honor to dine with us? honor가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 바로 명사 뒤에서 부정사가 쓰였죠.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 첫 번째 문장 보세요. A man과 be disheartened.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주어, 이게 동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문장 work와 do의 관계를 보세요. work를 do하다. 아까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 동사 관계, 여기서는 목적어 동사 관계가 되겠죠. do의 목적어 개념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여기에서는 chaire와 to sit 어떤 관계입니까? chaire가 어디에 앉다 이런 말이니까 to sit on chair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in the dormitories were forbidden unless they had special passes blank after 11 p.m. unless 이 앞부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두시고 보면 교사에 있는 학생들은 금지되어 있다. 뭐뭐 하는 것이 forbid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구조로 쓰이죠. 바로 그것이 수동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답은 to stay out. 바깥에 머무르는 것, 즉 11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D 정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우리가 흔히 would like to 이런 표현 우리가 쓰죠.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깁니다. 여기에 I를 쓰게 되면은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문장의 경우에 누구누구가 뭐뭐 했으면 나는 좋겠다.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Would you like me to do work? 내가 그 일을 하다 당신은 그러기를 바랍니까?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네 번째 D가 정답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Prehistoric people had to find caves to live.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 동굴을 발견해야 했다. live, cave죠. 문장 성립됩니까? 이 표현이 성립됩니까? 안 되죠. 동굴을 살다, live라고 하는 표현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live in caves, 동굴에서 살다 이렇게 전치사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써줘야지 투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두 번째가 되겠죠. to live in. 다시 한번 부정사의 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것과 요것을 의미상의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He encouraged me to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의미관계 성립되죠? 그렇게 그가 격려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She ordered me to carry the box. 내가 상자를 나르다. 그녀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Ned told me to write an apology letter to the man.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 편지를 쓰다.
그렇게 아빠가 말씀하셨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A house to live in 이 표현이 맞는 거고 a house to live는 이거는 옳지 못한 표현이다. 왜? live in a house. 바로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 또 보세요. I have a car to sell. 나는 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의미상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car와 sell의 관계는 목적어 동사의 관계가 되겠죠. car를 sell하다 이런 말이 되니까 The best man to see is Mr. Jones. best man과 see의 관계는 see the best man.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다 이 말이 되겠죠.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I need a box to hold my toys. 여기서 이 box와 to hold의 관계는 상자가 장난감을 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t last they have a house to live in.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 구조는 live in the house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n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다음에 이 문장 또 어떻게든 우리가 바꿀 수 있나 봅시다. At last they have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hich they can live 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를 꾸며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를 형용사절로 바꿀 수 있겠죠. 형용사절이 뭡니까? 명사를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which they can live in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장은 in which they can liv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거꾸로 이게 형용사절입니다. 이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꿔보겠습니다. 형용사구, 다시 말하자면 to 부정사로 바꾸는 그러한 전환이 되겠죠. 여기에 they 주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can이 생략되고요. to live 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in which they can live 여기에서 이것만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liv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문장은 in which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where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언급되는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이러한 구조로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 which they can live in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which they can live 이걸 다 생략해 버렸죠. 그리고 to live in 요 to를 썼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to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부정사의 to는 잠정적으로 조동사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to는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와 같이 끝에 전치사가 있는 것. 요것과 요것의 의미상의 관계를 따지면 됩니다. 따지면 live in the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이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관계대명사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쓸 수도 있다. 그러면 in which to live 이렇게 쓸 수 있고 관계부사 where to live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can 생략되듯이 이 투부정사의 to에는 조동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